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 대학생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당장 취업을 앞두신 분들, 졸업 예정자분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기준은 4년제 그 학사, 컴공과나 그런 비슷한 전공 하시는 분들 기준이고요.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계별로 기준이나 선호하는 인재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본인이 어디로 취업을 하시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고, 제가 항상 기준에 두는 부분은 그런 IT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신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그쪽에 취업을 했었고 그 업계에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요. 제 그런 신입공채 경험담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거나 채용을 담당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제 경험과 제가 회사에서 좀 느낀 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배 조언 내지는 경험담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보통은 얘기할 거를 다 미리 스크립트로 써서 그거를 그대로 읽는 건데, 그래서 제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, 오늘은 그 스크립트가 없고 그냥 종이에 대충 항목만 써온 거라서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.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그럼 첫 번째, 이 말씀드리는 순서는 어떤 중요도나 오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쓴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, 첫 번째는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컴공 기초 과목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때 좀 내용 이해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 내용들은 이제 개발을 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 은근 다 쓸모가 있는 내용들인데, 혹은 그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런 컴공 기초 과목들은 계속 쭉 가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인적성이나 코딩 테스트, 면접 그런 부분에서 좀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를 만약에 드실 때 내가 꼭 하고 싶은 활동이나 내 취미를 발산하고 싶거나 그런 게 없다면,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아리가 딱히 없다면 창업이나 스타트업 하는 동아리에 들거나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동아리나 뭐 컴공과 선배들이 있는 동아리나 그런 거에 들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교내 동아리 아니더라도 대학생들 연합으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 동아리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시면 도움이 꽤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방학 때 뭐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턴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인턴을 해서 꼭 정직원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인턴을 한 경력을 뭐 스펙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,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회사 안에 어떤 다양한 포지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아무리 그런 거에 대한 글이나 뭐 영상을 찾아봐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방학 때 뭐 학점을 좀 올리려고 계절학기를 넣거나 재수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, 뭐 학점이 뭐 1점대, 2점대였는데 그래도 3점대는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서야 뭐 3.0이었는데 한 3.34 이 정도로 만든다,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별로 학점에 큰 관심은 없거든요.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뭔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어떤 과목에 A뿔 맞았고 이런 거 보지도 않고요. 그리고 토익 점수를 뭐 지금 650점인데 750점 만들려고 한두 달 영어 토익 학원 다니고 영상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. 물론 그런 토익 점수 같은 거를
이 사람의 성실성의 척도로 보는 그런 업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토익 점수 관심도 없고 물론 뭐 영어를 잘하면 본인한테는 아주 좋을 수 있죠.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개이득이 되고 저도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게을러서 그럼 방학 때 그런 거 안 하면 뭘 하면 좋을까? 그거는 만약에 본인이 좀 기초가 없다 싶으면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도 좋고 코딩이라든지 그런 실기 부분이 약하다 싶으면 인터넷에 영상 많이 있으니까 뭐 언어든 프레임워크이든 그런 공부를 하시거나 뭐 학원을 다녀도 좋고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. 왜냐하면 코딩 테스트를 보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 알고리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푸는 접근 방식이나 해결 방법이나 좀 많이 나오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미리 적응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뭔가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런 뭐 학교 과제나 졸업 프로젝트로 한 그런 것들 말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냐 없냐 이 차이는 좀 있다고 봐요. 물론 꼭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팀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데에서 만든 프로젝트도 좋겠죠. 그런 건 이제 본인의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세요. 그리고 평소에 그런 개발이나 기술, 뭐 트렌드, 소프트웨어, 기업 소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를 좀 잘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페이스북인데 그런 관련된 커뮤니티나 페이지를 팔로우 해놓고 틈틈이 그냥 그 피드를 쓱 훑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당연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거나 다 전부 그 내용들을 팔로우할 수는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고요. 하지만 그냥 요즘 어떤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좀 훑어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좀 옵션인데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계정을 하나 새로 파서 새로 뭐 SNS나 블로그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는 뭐 개인 신변잡기나 소통 그런 거 말고 그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나 개발자로서의 활동만 그 SNS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SNS나 블로그를 그런 본인 브랜딩하는 수단으로 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꼭 연예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을 한번 뽑아 놓으면 이 사람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약간 정서가 안 맞거나 좀 다른 사람들과 융화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사람을 자를 순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해야 되는데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사람이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구글링이나 SNS를 좀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막 맨날 뭐 먹을 것만 먹고 이런 SNS보다는 물론 그런 SNS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것보다는 뭔가 본인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나는 이제 뭔가 개발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활동을 해왔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SNS나 블로그가 있으면 그거는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해놓는 게 비단 취업뿐 아니라 언제든 쓰일 수 있는 내 자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네,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이 정도인데요. 제가 또 생각이 나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겠습니다. 그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